저는 우선 소개받으신 것처럼 윤쌤이고요. 저는 12기였고, 는 제가 개인적인 기분은 제가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동안 비 때문에 못 타다가 요즘 제가 망원 살고 있어서 한강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좀 자주 탈 수 있어서 요즘 기분이 좀 많이 업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아마 1학년들이었나? 준혁쌤 반이랑 같이 했을 때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저도 사실 저녁 시간 이후 공식 프로그램 되게 싫어했는데 되게 졸린 시간이고 피곤하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남은 한 30분 동안 저의 이야기를 좀 재밌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반짝의 에너지를 같이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제가 17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지금 23살인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간디 졸업생 그리고 시닷이라는 회사의 이사이고 이제 최근에 팀장으로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는 발표자를 잘 보이나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시작했던 개인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이어서 갔었던 라오스 봉사, 그리고 제가 논문으로 했던 이상동몽 프로젝트,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오늘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체크인을 아까 했던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스킵을 하고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점들을 연결한다는 뜻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조직들, 기관, 팀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국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 대안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혹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알고 싶다, 이런 특별한 주제들이 있으면 한국에서 어떤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스터디 트립을 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10개월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이제 국제교류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컨설팅이나 리서치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해외에 있는 변화들, 해외에 있는 사례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길잡이별을 찾는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8기인 효선이라는 그 별의별 걸로 만들었었던 선배가 간디에 있는데 그분이랑 또 이제 한동안 간디에서 인턴 했었던 웅이라는 친구랑 같이 프로젝트 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초에 첫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교육의 현장들, 대안 교육의 현장들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안에서 이 3주 동안 나를 성찰하고 나의 다음 길잡이별을, 나의 다음 방향성을 찾는 유럽 여행을 3주 동안 기획 운영했었고요. 돌아와서도 이제 올해 한국에서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청년들이랑 같이 이런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잡이 프로젝트 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어떤 고민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한 두세 번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졸업을 앞두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네, 주황색. 저는요, 그,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일단 뭐를 해야 되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제일 불안해요. 뭔가 졸업하면 이제 뭐 하지? 하면서 고민이 되고 그러는 게 좀 걱정이 커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혹시 한 분 더 계실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방줄이 짧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가방줄이 짧은 사람 없을걸요? 저는 초졸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바로 한국 와서 간디고를 입학하고 대학교를 안 간, 그리고 검정고시도 안 본 이런 상태거든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내가 졸업해서 뭐 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질문들이 온통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시작할지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뭘까? 나한테 무엇이 재밌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냥 하나의 질문, 좀 쉽게 시작을 해봤어요. 예전에 나는 뭘 하고 싶었고, 지금 날 뭐 하고 싶지? 뭔가 막 직업, 꿈, 이렇게까지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뭐가 하고 싶지? 뭐가 재밌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예전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사진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사진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살펴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프로젝트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개인 프로젝트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사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이번 학기 알아보자라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한 가지 목적은 학교가 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365일 학교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좀 서울도 나가고 밖에도 좀 나가고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 들었던 게 개인 프로젝트였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그 똑같은 교육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기획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학교도 유연성 있게 맞출 수 있으니까 개인 프로젝트를 한번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를 다 비웠어요. 수업들을 다 몰고 하루를 비워서 내가 이번 학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서울을 가서 뭐 전시를 보거나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 금산 터미널을 가서 아무 버스를 타서 출사를 하고 다녀오거나 아니면 작가님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으로 쓰겠다. 라고 스스로 기획을 해서 이제 그 학기 때 사진이랑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사도 가고 뭐 전시도 보러 가고 또 이제 사진 작가님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 3명의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 다른 분야의 작가님들이셨어요. 첫 번째 사진에 있는 분은 이제 심리치료, 사진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셨고 두 번째 사진에 있는 분은 약간 캄보디아, 라오스, 뭐 태국 이런 제3세계 국가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진 작가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그 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담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을 찾아갈 때 이제 맨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좋은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건가요? 좋은 사진은 어떤 기준을 갖는 건가요? 사진 작가로 사는 건 어떤가요? 사진 어떻게 잘 찍나요? 이런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다 다른 분야의 사진 작가들인데 네 분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진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사진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다. 사람이 목적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진을 쓰고 있거나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치료하는 도구로 사진을 쓰고 있거나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진에 대한 관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이 왜? 사람이 어떻길래?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 다들 집중하고 있는 거지? 라고 저의 질문이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사진 말고 사람에 대한 질문과 뭔가 체험을 해봐야겠다. 알아가 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의 작가님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좀 더 약간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혹은 좀 가난한 나라에 있거나, 대신에 되게 행복하고 그들만의 또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게 그들의 공통점이어서,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고민으로 넘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기 위해서 나는 그 국가에서 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코이카랑 뭐 이런 그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라오스 가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이런 거. 그래서 찾아보니 50만 원의 참여비가 있더라고요. 숙박이랑 항공비랑 뭐 참여비 이런 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직접 벌어보고 싶다라고 결심을 해서 학교에서 팥빙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공강마다 이제 팥빙수를 팔면서 돈을 한 2달 안에 50만 원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비를 모아서 이제 라오스를 가게 되었는데, 전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 라오스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만나고 교류하고 각자의 공통점과 또 다른 점들을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불편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뭐 준비물과 프로그램과 선물을 다 보따리로 이렇게 챙겨가고 그 라오스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주는 방식인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친구들 만나면서 깨달은 건, 우린 다른 환경에 있고 되게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되게 비슷한 청소년이구나. 또 되게 비슷한 거 되게 많구나 라고 느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상 모든 걸 막 바리바리 챙겨주고 우리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것 같은 이 방식, 만나는 방식이 문제고, 이 방식 때문에 라오스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너무 잘 살아서 좋겠다, 부럽다, 뭐 자기의 삶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또 같이 간 한국 친구들도 이 친구들 불쌍해하고, 저는 이게 문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들게 되었고, 그래서 또 나는 이런 경우는 다시 해보고 싶지만 좀 더 평등한, 좀 더 수평적인 방식으로 다른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 3학년의 시점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하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예술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이랑 음악이랑 그림이랑 이야기로. 이제 사진도 사실 예술이라는 게 뭐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나만의 작품이고 나만의 방식인 거지.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지. 그래서 사진이 예술로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사진을 하고 주변에 음악과 그림과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후배 중에 한 명, 그 손양원이라는 그 음악하는 친구, 그리고 선배 중에 글 쓰는 정수, 그리고 제가 산청과 제천한테 뿌렸어요. 이런 걸 할 건데 같이 할 사람이 있냐. 그래서 산청에 있는 친구 3명, 그림과 이야기를 와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3명을 모아서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상동몽이라는 프로젝트를 꾸렸어요. 그래서 이상동몽의 뜻은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꿈을 꾼다라는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제 논문이기도 했지만 저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게 팀이 꾸려졌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되게 많을 텐데 우리가 직접 준비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뭐 팀 이름도 정하고 어떤 나라를 갈 건지, 어떤 나라 안에서 어떤 학교 혹은 어떤 공동체를 방문할 건지 또 같이 직접 정하고 찾고 연락하고 섭외하고, 그리고 여행 경비를 직접 모아보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같이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로고송을 만들자. 어차피 음악하는 친구들, 글 쓴 친구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의 로고송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는 경비, 숙박비, 항공비를 우리가 직접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시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디즈라는 웹사이트에 이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태국에 있는 이제 어떤 청소년들이랑 3주 동안 만날 예정인데 우리가 음악과 사진과 글과 이야기와 그림을 그리면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세요 라는 프로젝트를 올렸고 저희가 여행을 돌아와서 후원해주신 어떤 보답으로 저희가 작업한 CD 앨범과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와 그리고 저희가 만날 친구들과 만들 동화책 그리고 달력, 엽서 이런 것들을 리워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 프로젝트를 올렸고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의 비용이 모여서 각자 쓸 수 있는 항공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오랜 준비 과정을 겪어서 태국에 있는 소수민족 마을에 있는 조마롤릴라라는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3주 동안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어떤 시장에 가기도 하고 같이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뭐 학교 앞에 있는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같이 밥도 해먹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었고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달력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전통 동화를 알려줘서 태국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서 그리고 또 태국 친구들의 전통 동화를 알려줘서 저희가 그걸 상상해서 그려서 이렇게 동화책을 같이 그리면서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최소한의 우리는 챙기는 게 이제 녹음 장비와 기타 하나만 챙기고 웬만하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악기든 뭐 도구를 사용해서 같이 노래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고 같이 노래도 불러서 녹음도 하고 이제 앨범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3주를 보냈는데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주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였냐면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표는 수평적으로 친구들을 만나자. 우리는 어떤 봉사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만나자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여기를 와보니 태국 친구들이 영어를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의 연령대가 우리보다 되게 많이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좀 알려주는 게 필요했고 뭔가 노래를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좀 알려주는 것도 이런 지점에서 나는 원래 같이 놀고 교류를 하러 왔는데 봉사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 밤 우리끼리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되게 한국 친구들이 되게 의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좀 지루해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우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어쨌든 와 있으니까 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둘째 주가 되니까 매일 밤 회의를 할 때 친구들이 하던 이야기들이 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교류랑 너무 달라서 실망을 했는데 그냥 같이 놀면서 친해지는 거고 또 친해지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지 그게 교류지 뭐가 또 다른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교류라고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나이가 비슷해야 되고 대화가 통해야 되고 뭐 공통점이 더 많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친해지면 친구가 되는 거고 나이도 상관이 없어질 수가 있고 꼭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친해질 수가 있고 친구 될 수가 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좀 적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말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느낀 그 감정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더 들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갔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태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앨범과 잡지 작업을 하고 논문 발표도 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 너무 좋다. 이런 국제교류 더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졸업하면 뭐 하고 살지?
내가 항상 계속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청소년이 되지 않을 건데 이 관심 분야를 어떻게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약간 어른들 세계, 이 사회 안에서 약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국제 교류라는 게 있을까? 라는 다시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진부터 사람에서 좀 평등한 만남,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나는 이거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의 흐름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겨울방학 때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어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행사가 있거나 워크숍이 있으면 참여하고, 내가 관심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 찾아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난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곧 졸업인데 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아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니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졸업을 완전 앞둔 상태에서 참여했던 워크숍 행사 중에 지금의 회사 대표인 성경? 저희는 별명을 부르고 있어가지고 성경이 이제 발표하는 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다. 난 여기서 뭔가 일을 해보고 일해보든지 봉사를 해보든지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한테 따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이런 간디학교 학생인데 곧 졸업하고 너무 관심 있다. 내 이야기를 좀 더 메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메일 주소 달라라고 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메일 주소를 받고 메일로 엄청 길게 저의 이야기를 막 소개했어요. 난 뭐에 관심이 있고 나는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의 이 고민은 이렇다. 그래서 난 인턴이든 뭐든 봉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시다시라는 조직이 2년 차였어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대표와 부대표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많지 않았고 돈도 많지 않았고 누군가를 채용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지만 우린 누굴 채용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연락을 해서 뭐 전 봉사로도 괜찮다. 뭐라도 불러달라. 그리고 돈 안 받고도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했고 몇 번의 거절이 있었고요. 계속.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제가 계속 연락을 하니까 뭐 작은 행사를 하는데 한번 와서 봉사하기 도와주겠냐 해서 제가 금년에 빨리 서울로 가서 이제 그걸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걸 끝나서 또 다시 어필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냐.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기로는 이제 본인이 다른 청년들이랑 홍콩에 가는 그 청년 행사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가겠냐. 대신에 우리는 어떤 비용을 대줄 수는 없는데 관심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 돕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떻게든 시다시랑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모아뒀던 용돈을 모아서 이제 홍콩 항공비와 숙박비로 써가지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행사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엄청 끈질기게 되게 귀찮게 여러 번의 거절을 했지만 계속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 결국에 아마 그런 마음을 보셔서 그런지 그러면 인턴을 해보겠냐. 대신에 우리가 지금 비용이 없어서 30만 원밖에 못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졸업식, 간디학교 졸업식 다음 날에 서울로 나와서 이제 독립을 했어요. 집을 이삿짐 다 챙기고. 그 할머니 집에서 잠시 다니면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30만 원으로는 사실 숙식,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살 곳이 필요하니까 방법을 찾다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태원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일을 할 테니 숙박을 지원해 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흔쾌히 그러면 너는 어차피 하루 동안 계속 출근할 거니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예약일을 맡기겠다 하셔서 숙박비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그래도 30만 원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인터넷 썼던 작가님들한테 영어 과외와 그 아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해서 포잡을 띄웠어요.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 시닷에서 일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 과외를 하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 작가님 영어 과외를 하고 이태원으로 돌아와서 12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고 2시부터 이태원에 있는 친구들이랑 놀고 새벽까지 놀고 몇 시간밖에 안 자고 다시 다음날 똑같이 출근하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도 딱 3개월 정도여서 괜찮았던 것 같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서울살이를 해보고 일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도 해봐서 3개월은 딱 좋았는데 확실히 체력의 한계도 오기 시작했고 제가 막 포잡을 띄우다 보니까 막 쉬다 출근해서 막 졸고 있고 커피를 막 하루 4잔씩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3개월 이후에 감사하게도 이제 대표님이 이제 우리가 공식 채용을 하고 싶다 정규직으로 그러니 다른 일들을 좀 정리하고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최소 뭐라고 하지 월급의 최소 그걸 받으면서 기본 월급을 받으면서 이태원을 나와서 이제 시닷에 몰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 5년이 된 상태고요. 어쩌다 보니 지금 조직에 8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님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저희 조직은 되게 수평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 되겠는지도 제안을 주셔서 이사로서도 이제 일도 하지만 이사로서 조직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고민하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되게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보고 끊임없이 만난 사람마다 나는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다. 아는 게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 그리고 어떻게든 아무리 거절을 받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은 계속 요청을 하고 계속 나의 마음을 보여줘서 이게 어떻게든 통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는 이런 방식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닷이라는 곳에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들에 저도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3가지의 이야기만 조금 더 하자면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다시 시닷 일하고 있어도 시닷 다음에 뭘 하고 싶지? 그리고 시닷 안에서도 어떤 걸 더 집중해보고 싶지? 그리고 사실 퇴사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뭔가 내가 졸업하고 뭐 하고 살지를 고민할 때 부담이 너무 컸던 이유 중 하나는 뭔가 하나 결정하면 이것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되게 상관이 없구나. 그냥 뭐라도 시작하면은 또 나의 관심사가 계속 바뀌게 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일단 시작해보는 거를 또 좀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좀 망설임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잘 해내지 못할 수 있는데 뭔가 하나라도 한 발짝을 가면은 또 새로운 길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건 전 깨달을 수 있어서 우선 시작해보자. 부족하더라도 시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되게 망설여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왠지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켜야 될 것 같고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버리고 우선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제안을 받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일 말고도 서울에 이제 이태원 나오게 되면서 어디서 살지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주변에 되게 많이 알렸어요. 제가 지금 이태원을 나와야 되는데 돈이 많지는 않고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라고 사람들 다 막 말하고 다니다가 되게 좋은 분을 통해서 부암동이라는 동네 살기도 하고 또 거기 또 나오게 되면서 또 한 15만 원의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를 소개받아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이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든지 우선 사람들과 되게 많이 나누다 보면은 또 새로운 방법들이 보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지요. 네. 쑥스러워하지 말고 또 이번 기회 아니면은 없으니까 질문 한 가지 정도를 생각해놨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딱 5기수 차이 나네요. 그렇죠? 5개수 12기였으니까. 이 친구들이 17기거든요. 그래서 5기수 선배니까 아마 여러분들 22의 감정이라든지 고민들이라든지 이것들을 가장 공감을 많이 잘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특강이라서 예전에 잡스라고 했었죠, 윤쌤? 네? 잡스라고 했었죠, 이렇게. 네. 예, 잡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선배들을 모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셨어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애들이 발동이 걸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학력에 대한 그 고민을 저희 친구들이 했었잖아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사회 나가는데 걱정이 된다는데 윤선 팀장님이 내가 제일 짧을걸요? 초등이잖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학력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힌 적은 없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그래서 뭐 대학이라든지 뭐 따야 되겠다 아직 검정고시를 안 봤다고 하는데 안 본 이유라든지 뭐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5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대학을 원래 그 목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그 좀 사회 변화를 위한 비즈니스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학교는 이제 만 21살부터만 입학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비우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대학교를 바로 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일을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 사실은 학력 때문에 이제 분야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야가 그 학력이 되게 중요한다면 대학교를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조직은 나름 이제 뭔가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는 것처럼 되게 학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역량과 이 사람의 어떤 잠재성을 더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점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가 대학교를 갔거나 일반 고등학교를 갔으면 있었을 만한 저의 역량들이 없었던 지점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어로 글 쓰는 거를 되게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일기를 쓰던가 뭔가 가벼운 건 할 수 있었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외부에게 공개되는 이런 글쓰기에 대한 능력이 되게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많이 피드백을 받고, 이거는 뭐 너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강의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교육 학원을 다니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네가 키워야 되는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키우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꼭 학력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갔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역량들이나 경험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학력이라는 지점에서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곳들보다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뭐 지원 사업을 내거나 이럴 때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낼 게 없으니까, 쓸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조직 안에서는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던가 이사라던가 조직 안에서 인정되고 있는 직함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못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역량을 키우고 내 역할을 키울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되게 도움이 됐던 건데, 하신 말씀 중에서 굳이 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게 도움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학년이 돼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진로인데 계속 한 가지만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다른 거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진으로 시작했을 때 지금 여기 와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라도 시작하면은 사진은 나한테 안 맞았구나. 그럼 또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거고, 아니면 사진을 알다 보면은 뭔가 다른 분야나 다른 관심 분야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뭐라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우선 시작해보는 게 또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멘트 감사해요. 네, 또 다들 졸린 건가요? 질문 없습니까? 일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번에 약간 인턴십을 하면서 되게 저희 학교가 되게 사회성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거리감이 멀다고 느껴졌단 말이에요. 되게 그런 능력치나 뭐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물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되게 저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약간 환상에 있다고 해야 되나? 저희 학교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워가는 게 사회나 뭐 이런 곳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었던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소소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도움이 지금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라디오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행사 중에 그 제주에 가서 100명의 사람들이랑 잘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뭐 기획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라디오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 보이는 라디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안에 요소를 넣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던 활동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지만 다음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약간 수평적인 조직을 원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식소래를 하면서 그 지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을 말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연습들이 조직 안에서 확실히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요. 저는 이 사진부터 논문까지 준비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프로젝트를 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무언가에 시작해서 그거를 키워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또 나의 고민이 바뀌게 되면서 뭐 다른 곳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프로세스를 내가 겪었다는 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계속 바뀔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었다는 거, 익힐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되게 그 경험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음악만 있나요? 영원히 그냥 거. 네? 쌤은 보는 거 보니까 불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고민 중에 어떤 고민? 가장 큰 고민? 어떤 고민? 네, 회사 고민 중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거 뭐라고요? 회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네. 궁금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저의 이유는,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하고 싶은데 국제교류라는 거에 분야가 너무 많고 주제가 너무 많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단 안에서 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단에서 일해보면서 이 중에서 내가 특별히 더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는데 지금 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확한 무언가를 찾고 싶어졌고 그게 뭔지를 조금 알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저의 인생 고민은 나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면서 같이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뭐 길잡이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다움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경험과 뭐 공동체나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시닷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풀어볼 수 있는 회사가 있거나 어떤 활동이 있을지를 좀 찾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질문 있습니까?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적었거든요. 너무 이게 와닿아가지고 지금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되게 제가 지금 너무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자극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지금 그걸로 지금 많이 소개돼서 지금 질문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관심 분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딱 제가 지금 뜨개질에 관심이 있지만 이걸 뭐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던 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험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지금 뭔가 바로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은 쓰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와. 네, 뭐 고은이처럼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멘트 느꼈던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 코멘트 해 주셔도 되고. 네. 생각하고 있는 동안 쌤이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시다 했을 때 여러 번 거부당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럼 보통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은 들어서 내가 때려친다고 여기 일할 데가 없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도 그래서 여러 번 계속 했었던 이유는 왜 그랬었던 거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하고 싶었길래 그렇게 여러 번 거부당하면서까지 계속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 졸업할 때쯤에 관심 있는 게 국제개발, 국제교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시다 말고도 되게 다른 기관들이나 되게 많이 찾아보고 막 만나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제3세계 국가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뭔가를 하는 건데,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던가, 집을 지을 수 있다던가, 뭔가 특별한 나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 국제 개발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건 아니구나. 그럼 우선 국제 교류가 나의 포커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나봤던 곳들 중에서, 시단만큼 제가 관심 있었던 국제 개발이 아닌 국제 교류를 하는 곳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시닷은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만나고 되게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메리트였고 이곳에 오면은 되게 다양을 보면서 나만의 한 가지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점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시닷밖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별로 자존심이 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를 목표 설정을 해놨으니 이거를 어떻게 이루고 말테야라는 약간 마인드가 있었고
거절은 그들의 몫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어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절박하기도 했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뭔가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학교의 시간이 되게 답답했고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었고 새로운 공간에 가고 싶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뭔가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절박하게 또 요청했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예, 친구들이 궁금한 게 많이 풀린 것 같네요. 늦은 시간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이제 졸업 프로젝트, 졸업 논문도 남았고 진로 선택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보통 그 당시의 마음으로 이 친구들한테 17기 후배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얘기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외부 자극을 받아보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잘 아시다시피 학교만의 장점도 있지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도 되게 크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만큼 이렇게 다양한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좀 찾아가고 만나고 뭐 물어보고 이런 지점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서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친구들 어땠는지 한마디씩이라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동그라미 했던 동의부터 이렇게 모니터를 비치겠습니다. 동의. 저는 방금 말했다시피 뭔가 좀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해진 것 같고 조금 더 일단 논문에도 되게 자극을 받아서 여러모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들으면서 새삼 신기하고 대단하시다고 느꼈던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렇게 끌고 추진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으셨다는 게 되게 멋있었고 이번에 들으면서 되게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자극되는 말씀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끝나고 바로 12기 논문집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논문 쓴다고 이틀째 얘기하는데 지금 잘 못 썼거든요. 되게 참고될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마 100장이 넘었을 거예요. 자료가 많기도 했지만 읽다가 지치시면 언제든지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진짜 모르겠네. 저는 나답게 살아갈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도 찾고 싶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밌다는 표현 말고 새로운 표현을 쓰기. 한번 써본 표현은 안 쓰는 걸로. 유리하시군요. 약간 그 옛말에 이제 행동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진정한 승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광이었습니다. 인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어디를 가려면 대학을 무조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졸이라는 말을 되게 놀랐고요.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고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시는 시간이 4개월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나한테 열려있는 가능성들이 뭐지? 내가 어떤 기회들을 잡고 내가 어떤 것들을 연결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뭐가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분이 이제 졸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지금 졸업한 다음에 일이 되게 떨리더라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찾아서 계속 공부하면 언젠가는 이런 불안도 완전 그냥 예전엔 뭐 그랬던 적도 있었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좀 더 새로운 걸 찾으면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살을 생각하면 막막함이 먼저 들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먼저 한 발짝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민이도 좀 늦게 와서. 네.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요, 사실은. 했는데 아까 강의 듣다가 좀 늦었는데. 예. 하던 게 있어갖고 늦게 와서 거의 듣지 못했지만 어디에 도전해서 저도 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될 때까지 컨택을 밀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교과로 무기를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의견 주세요.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뭔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만약에 좀 외부 자극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좋습니다. 한번 윤선 팀장님 큰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